저는 사단법인 반딧불이 대표로 하고 있는 박인선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어떤 계기로 이 반딧불이 학교를 만들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85년도에 결혼을 하고 86년도에 큰 아이를 낳고 88년도에 작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냥 가정주부였고 그냥 충실한 가정주부였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이 바뀌었죠. 바뀌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저희 아이가 자폐성 발달장애예요. 대화가 되는 친구도 아니고 뭐 내 생각을 따라주는 아이도 아니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끄는 그런 아이였죠. 학교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러면 그래도 그런 뭔가 좀 어떤 마음의 발로해서 하시게 된 건지. 비장애인 부모님들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전부 뛰잖아요. 우리 장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우리 아이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가 바뀌고 우리 아이가 변화되고 우리 아이가 온전하게 세상과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정말 뛰어들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우리 아이가 뭐 학원을 가던 어디를 가면 별로 환영받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됐죠. 우리 아이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책상 하나 놓고 시작을 했죠. 그 기관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엄마로서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한 거는 참 많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용인에 복지가 또 없을 때고 그럴 때인데 그냥 제가 이제 문희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주변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그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우리가 태동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몇 년 동안은 다 강사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도와주셨죠. 저희가 갈 곳도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했었고. 처음에 학교를 설립했을 때 학생이 몇 명 정도 됐고 지금 2년이 3년이 지난 지금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인원수는 뭐 50명 정도 시작할 때 그 정도는 됐었고요. 지금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은 10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원수가 이제 제한이 되게 되더라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에는 뭐 5명 이상이 되면 선생님이 수업하기가 어렵고 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별로 인원수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50명, 6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셨을 때 그럼 내가 참 하기를 참 잘했구나, 참 감사하구나, 뭐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들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특히 이제 저희 아이가 이곳에서 즐겁고 재밌게 신나게 자기 일을 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감사하고요. 저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외부에서 누구든지 오면 이름 적어달라고 그러고 허락 없이 갖다 줘요. 그거는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그런 거를 함으로 해서 자기 만족감을 갖는 거에 저는 첫째로 좀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시인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정말 잘했구나, 잘 만들었구나. 반딧불이 이름이 하나는 약하잖아요. 하나는 미약하지만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여럿이 모이면 그 힘을 발하듯이 우리 친구들이 한 명이었을 때는 자기 목소리를 못 내도
여럿이 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고 반딧불이 오면 굉장히 신나해요. 자기들이 주도하에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되게 보람이 돼요. 밖에 나가면 장애인 친구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 와서는 그 어깨가 아주 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저는 안 해요. 왜냐면 그것도 겪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위급한 거, 뭐 뜨거운 물이다, 뭐 불이다 이런 거일 때는 제재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반딧불이 주인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여기 주인이 누굴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선생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해, 제가 주인이라고. 그런데 아니야, 반딧불이는 니네가 주인이야. 그러면 손님들이 왔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안내하고 차 한 잔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그럼 저는 늘 얘기해요. 뭐 여기 주인이 누굴까? 그러면 우리야 우리. 그러면 주인답게 행동하자. 그러면 그게 또 습득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공간, 자기 집보다 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견뎌내셨나요?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내가 변해야 상대도 변한다는 생각을 늘 해요. 안 될 때는 될 이유를 또 저는 찾아보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 변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계속 얘기하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예를 들면 예산을 500원을 주잖아요. 그럼 그 500원 가지고 왜 쟤네만 교육을 해? 왜 쟤네만? 근데 그 한 아이를 교육하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시 저희 같은 경우 온 나라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이제 좀 쌈딱처럼 초기 같으면 쌈딱처럼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저분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또 다 또 호의적으로 대해주세요. 왜 저기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지? 뭐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막 어떨 때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디셨나요? 많이 한 10년까지는 그랬어요. 10년까지는 진짜 내 뭐 벗어보고 뒤집어 볼 수도 없고 내 속을 뜯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신앙으로 견딜 수 있었지 않았을까. 힘들 때마다 막 집어 던지고 싶다는 표현을 조고하지만 내가 왜 이거를 위해서 내가 왜 이럴 거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죠. 진짜 확 집어 던지고 가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문 닫고 싶다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뭘까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주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뭘까요? 아이 버리고 어디 가려고 그래. 애들 버리고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런 응답을 항상 똑같은 거를 주셔서 그렇지. 나한테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한테는 아이가 있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셨지. 그래서 그걸로 그냥 저는 그냥 털어버리고 또 그 다음 행동을 가게 된 거. 저도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주셨으니까 그 아이를 인해서 세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 소중한 한 아이들의 그런 소중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참 아마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도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럼요. 그렇지. 저는 사실 장애 부모님들하고도 별로 상의는 안 해요. 저는 아이들 눈만 보고 갔어요. 여기까지 온 게 아이들의 눈.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죠. 옆에 하는 사람들 얘기 다 듣고 그거에 또 뭐 다 기웃거리다 보면 뭐 사공이 많으면 뭐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박인선으로서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변화하신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변한 거예요. 네, 어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변한 거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바뀌길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뀌어야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저는 이제 긍정의 씨앗 그러면 뭐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말의 씨앗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뱉은 말, 내가 어떤 말을 뱉어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물론 생각이 결과를 나오는 거지만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런 말을 했겠지. 알았으면 저런 말 하지 않았겠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저는 새벽에 출근해요. 5시에. 5시에 출근해서 저가 뭐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5시에 출근해서 그날 하루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걸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매년 슬로건을 정해놓고 해요. 아침 뭐 회의 때 직원들과 회의 때도 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반딧불이 하고 선창을 하면 올해 저희 슬로건은 빅토리거든요. 빅토리 외치고서 각자 책상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 슬로건이 누구에게나 있으면 벽을 쌓기보다는 벽을 허무는 쪽으로 더 다가가게 돼요.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사명이라기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순종이에요. 사실 저희 아이를 태어나서부터 올 때까지 전 많이 하나님한테 대들었었거든요.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내 아이한테 그런 걸 하다가 반딧불이를 만들 그 즈음에 하나님이 그런 아이한테 내 아이를 그렇게 한 거는 자식 이상 없잖아요. 세상 어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자식은 헤어질 수도 없는 자식을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이제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었고 힘든 일을 왜 하냐고 옆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랬는데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그렇게 같이 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저는 가장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반딧불이도 있을 수 없죠. 집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데 밖에서 웃으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은 뭐 우리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은 적극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줬어요. 그 지금의 환경이 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기도와 순종에서 비롯된 거네요. 네, 저는 많이 속상할 때도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기도하는 거요로 많이 풀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하늘의 상을 보고 가는 거죠. 뭐 우리 기독교인들, 뭐 신앙인들은 다 똑같겠지만 이 땅의 삶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를 보고 가는. 그래서 좀 많이 지치려고 할 때도 맞아 나는 하늘의 상이 커. 나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또 뭔가 이렇게 오히려 내가 받은 선물처럼 얻은 깨우치게 됐거나 얻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이들 눈을 보고 싸우잖아요. 막 저 힘들고 할 때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막 촬영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 꽃을 쑥 들고 온 거예요. 백합꽃을. 그거를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거에 좀 위로가 되죠. 그치. 저희 대부분 더 순수할 테니까 이분들이 그럼요. 그 순수한 마음을 정말 좋아하고 지지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백합꽃 한 송이가 아니었을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예배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살면서 후회 안 해본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후회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딱 손을 든 거예요. 저는 그거에 너무 감동이고 마음이 쫙 하는 거. 와 정말 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답변을 듣는 거죠. 그렇구나. 저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게 반딧불이 가는 길이 후회의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막 더 신나게 갈 수 있죠. 앞으로도. 그 순간에 정말 뭉클하셨겠네요. 네. 그게 아이는 생각 없이 손을 들었는 거일 수는 있죠.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진짜 좋아하시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나한테 그걸 바라시겠구나 하는 거를 저는 캐치를 했죠. 지금 좀 비하겠지 뭐지만 그게 부활인 거죠. 네. 그럼요.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 친구가 뭔가 의기소침을 오히려 나는 지금 후회가 없어.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다들 놀랬어요. 다들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근데 거기 너무 감동이었어요. 결국은 그 부활인데. 네. 좀 반딧불이는 정말 도움 주시는 후원자들, 봉사자들도 많지만 저는 제 오른팔 같은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 직원들이 제 생각을 읽어주고 같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전 힘들죠. 가장 측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직원들한테도 이 시간 빌어서 감사한 마음 가져요. 소중한 어떤 만남과 인연들이 있었는지 학생들 말고 네네. 그런 분들 중에 좀 기억나는 분이나 사건이나 그런 기억들이나 이런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고마웠던 분들. 예. 고마운 분들은 많은데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2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아이들 같이 캠프를 갔는데 사실 저희는 10원도 없었거든요. 그 캠프 비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이사님 중 한 분이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행 갈 비용을 다 해주신 거죠. 네, 다양하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도 하고 저 다음으로 잘 챙겨주시는 그런 이사님. 정치인이어서 정치인 말하기는 그런데 그 이사님 계셔갖고 정말 재미나게 갔어요. 올해도 저희 11월 달에 제주도 가요. 예산 없습니다. 없지만 또 가자. 그러면 네 갑시다. 그러면 또 일이 착착착 진행이 돼요.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네.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진짜예요. 네. 20년 전? 한 30년 전? 네. 과거에 자신에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끝장 정신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자신한테 잘했다라고 저는 칭찬을 좀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들판에 있는 풀을 벤다고 생각하면 저 들판에 있는 저 끝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언제 다 베지? 근데 이제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풀을 베다 보면 저 끝에 있는 풀도 빠른 시일에 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다 보면
더 끝장 정신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앞에 있는 풀을 배워오셨으며 살아오셨을 본인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가끔씩 저한테 상을 줘요. 본인 사람들이 남한테 이렇게 밥 사주거나 이런 거는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 자신 뭐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이쁜 옷 한번 사서 입혀주고 어우 야 너 너무 예뻐 너무 괜찮아 뭐 먹는 것도 아 이거 먹고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그렇게 저 자신한테 하게 돼요. 올해 저희가 슬로건이 빅토리라고 했는데 빅토리는 승리잖아요. 이 승리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부터 승리해야 옆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승리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기에게 이제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신을. 지금까지 우리 아이 태어나고 거의 40년간을 저 자신보다 아이만 쳐다보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나를 더 이뻐하고 나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할 거잖아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시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책임감과 부담감 갖지 말고 진짜 나를 나 먼저 내가 사랑해주고 네네. 그러면 또 그 책임감도 더 즐겁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옆 사람도 행복한 거잖아요. 앞으로 반딧불이 문화, 차단법인 반딧불이하고 선생님 개인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 부모들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나도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장애인들의 미래를 그려주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주거 서비스, 주거 시스템이 되는 발달장애인들 주거 시스템을 저는 만들고 싶고 하는 거를 나라에서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빌라 한 동을 있다고 해요. 그럼 10가구죠. 10가구에 한 가구 정도는 빨래하거나 밥하거나 그런 쪽. 우리 나머지는 각자 아이들이 3, 4명이 한 집에서 살면 되고. 되게 좋은데요? 네. 집만 해결이 되면 저는 다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성인들인 친구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제법 1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거기서 잠만 잘 수 있게. 그러면 빨래나 밥은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내는 돈 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은 직장을 가던, 직장을 갈 수 없는 친구들은 뭐 저희 반딧불이처럼 주간활동 서비스를 오던 집에서 오고 있는 그런 공간, 그것만 해결이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집이 지금 덩어리가 커서 문제지만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나 도나 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서울 같은 데서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도 그런 것이 되면 아이들이 한 집에 3, 4명씩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생활비는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사는 거를 우리 부모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얘네들 잘 살고 있으니 우리도 잘 살다 가자. 그게 저의 최종 목표예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관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돼서 해줄 수 있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네. 공간만 이제 네, 이렇게 네. 몰아서 이렇게 할 수 네, 있으면 결과적으로 되게 이게 지금 이제 뭐 그룹홈이라 그래서 그렇죠. 한 집이고 이렇게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촐한 집보다는 더 크게
있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좀 컸으면 좋겠네요. 마치 일종의 실버타운처럼 그렇죠. 타운이 돼서 네네. 이 장애인 친구들이 네네. 같이 그러니까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그런 거가 제 최종 목표고 제 꿈이고 반딧불이 목적지가 거기. 꼭 장애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비슷한 처지에 있었을 것 같은 장애인 가족들, 엄마들, 아빠들, 또 본인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를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힘든 시기가 있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동굴 삼느냐 그거를 징검다리 삼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면 헤쳐나가는 길이 보일 거고 나는 그냥 동굴 속에 갇혀 있으려면 그 사람은 계속 갇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한 길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어떤 문제든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애 부모들이나 장애인이나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내 아이가 장애가 있고 장애인 부모인데 엄마인데 그걸 내가 힘들다고 부정을 하고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물음표로 갖고 가지 말고 느낌표로 나한테 왔을 때 저는 이제 제 아이 큰아이한테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에 어딘가 저 아이가 가야 되는데 저 아이가 어느 집에 가면 잘 키워줄까 어느 집에 가면 갖다 버릴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셨어. 우리 동현이가 우리 집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 큰애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 나한테 큰 선물이지. 그럼 내가 이 큰 선물을 어떻게 잘 갚아서 어떻게 잘해서 보낼까? 그렇게 살아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우울한 기분보다 좀 신나게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동현이가 컴퓨터 키판 하나 치는 것 갖고도 우리는 막 박수 치고 맛있는 거 사다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 가지고. 뭐 한 가지 우리 뭐 큰애 자랑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자면 뭐 부모님이 생일이거나 어버이날이거나 막 이럴 때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뭐 작고 큰 걸 떠나서. 그랬는데 꼭 우리 큰아이는 편지를 써도 꼭 자기 이름 쓰고 동현 이름까지 써서 꼭 그렇게 줘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감동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큰아이가 다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자기 동생까지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이기도 하고 잘 살아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삶을 이제 한마디, 한 문장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문장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가 전 전부예요. 반딧불이가 한 마리일 때는 빛이 희미하지만 그 똑같은 반딧불이가 많아지면 빛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반딧불이는 일국수에 살죠. 반딧불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 행복한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행복한 세상이 저희 반딧불이 슬로건이고 모토거든요. 반딧불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거 반딧불이 하나하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저의 꿈이고 저의 희망이고 저의 전부죠. 저는 이 반딧불이가 저의 전부예요. 제가 이제 장애인 부모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에 장애인이 아니고 싶고 아니어도 되는데 장애인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되고 누구나 예외는 없다는 거죠.
지금 조금 베풀 수 있을 때, 지금 조금 나눔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해야지. 다음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고 뭐 그런 순간순간에도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로 왔던 것 같아요. 반딧불이 처음 만들 때는 저도 저 혼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고 왔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들 같이 우리는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라고 봐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yes we can.